안녕하세요, 클렌입니다. 어떻게 오늘 잘 보내셨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로 인사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결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왠지 설레지 않아요? 제가 오늘은 연애에 대한 상담도 제법 했는데요. 그러게요. 오늘 컵 9할 차례잖아요. 이 컵 9가 이제 감정으로선 거의 완성 단계거든요. 9니까 물론 10이 있지만 10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순정수라고 하잖아요. 1에서, 그러니까 10 중에서 10은 결국에 1 더하기 0하면 1이기 때문에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음 차원 안에서는 9가 가장 큰 수거든요. 이게 좀 은근히 중요한데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뭔가 감정이 되게 이렇게 좀 풍만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오류가 있는 분들과 오늘 상담을 좀 했었어요. 예, 그거는 이따가 뭐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마음에 훅 다가갔다가 상대는 뜨거워하고 훅 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한 분이 이제 유독 그랬고, 한 분은 그럴 만한 위기에 저에게 미리 상담을 하고, 예, 약속장 이제 썸남 아니요, 사귀기로 했다고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친이죠.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남친인데, 얼마 안 됐지만 그럼 한참 지금 또 뭔가 서로 확 끌어올라야 되는 시점인데, 나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감정을 확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눈치전을 보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데이트를 하기 전에 예약을 잡고서는 이제 한번 코칭을 받고 나가셨어요. 예. 그런데 한 분은 지르신 거죠. 그 상대가 너무 좋고 자기가 이렇게 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자분이 약간 뜨뜻미지근하게라든가 약간 애매하게 나오니까 약간 이 성격 급한 것이 툭 튀어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남자분이 그만 만나자라고, 자기는 지금 연애에다가 에너지를 쏟을 그럴 시기가 아니라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거절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타로를 딱 보니까 그래요. 되게 좋은 마음에 확 다가갔는데 그것이 그분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서로 속도가 안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조금 더 그 마음에 대해서 진지한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심한다라는 게 이 여자분한테는 애매하게 보이고, 요런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근데 너무 그분들은 조금 강을 건넌 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만 코칭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다시 이제 또 생각나서 지금 로션을 발랐어요. 예, 향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제 꽂아놨어요. 뭐 스승의 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뭘 샀는데 같이 왔어요. 이건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받은 거 아니고, 어제는 받은 거였지만 이건 제가 물건을 샀는데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원하는 물건이 그 시즌 물건이더라고요.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그런 시즌 물건이라 그거에 이제 같이 온 거라서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해서 마침 화병이 있길래 꽂아봤어요. 그리고 요건 오늘 제가 다이소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예쁘게 보일 수 없을까 해서 사왔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좀 잘 안 보이나?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이거
그렇게 와야 되나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게 그래도 그냥 뭐 참 제가 뭐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그래도 뭐 이제 안부 인사라도 해주시고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그냥 과일도 보내주시고, 예, 그래서 오늘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했어요. 그게 받아서가 아니라 생각해 준다는 거? 저를 잊지 않으셨구나. 예, 뭐 잊지 않고, 예, 그렇게 챙겨주심에 너무 황송하죠?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근데 안 주셔도 돼요. 정말 카톡만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힘들 때 제가 생각난다면,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정말 좋죠. 예, 그래서 참 그러게요. 이 와중에 좀 저는 좀 오늘 좀 즐거웠네요. 그리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는데 그건 이제 바빠도 즐거웠으니까 된 거겠죠? 상담도 열심히 하고 제 볼일도 열심히 보고 저의 아주 그냥 가장 큰 숙제인 과제, 학교 과제도 하고. 자, 컵 9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컵 9이에요. 컵 9. 저는 그냥 인생은 아름다워로 지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래요. 컵 9의 에너지는요, 즐기는 사람의 몫인 거거든요. 누구나 다 힘든데 그거를 즐겁게 느끼는 사람이 아름답게 느끼겠죠. 더 힘들지만 힘들게 느끼면 힘든 거고요. 아름답게 느끼면 아름다운 거겠죠? 기왕이면 좀 가끔은 한 번씩은 대책 없이 기분 좋게 착각해도 괜찮겠다. 오늘은 제 기분이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렇네요. 자, 그래서 물입니다. 컵은 물의 요소이고 감정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9라는 숫자는 승화, 끝을 의미해요. 예, 완성, 끝. 그래서 4번이 고통의 수지만요, 9번 수도 사실 만만치 않게 고통과 힘듦을 이렇게 주거든요. 단지 4라는 것은, 4의 숫자는 그 고통을 막 해결한다거나 애쓴다거나, 왜냐면 이제 그 통제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 통제하고 지배하고 사느냐 죽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근데 9번에서의 고통은요, 인생 뭐 있어? 어느 정도는 달관한 거, 예, 달관하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마음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4번처럼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9번이라는 사람들은 되게 잉여 인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풍부함, 성공, 인기 있는, 행복함, 뿌듯함, 안일함, 해피, 예,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9번은요 로맨스를 추구해요. 근데 그 로맨스가 함께하는 로맨스라기보다는 자기만의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죠. 그거를 표현한 게 이 컵 9예요.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행복해요. 정말 그럴까? 네. 예. 근데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상관없다란 얘기죠. 예. 나만 즐거우면 된대. 이기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느낌이 아니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인생 뭐 있어?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거나 그런 품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치열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를 하지만 뭐 그만큼 또 감당해야 될 어떤 숙제가 있겠죠. 예, 그건 그 사람을 감당해야 될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요즘처럼 참 힘들 때는 무엇 하나 말하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에서 보면은 일단 오쇼제는 먼저 볼게요. 오쇼제는 좀 보고,
그 다음에 뭐 다시 하나하나 볼게요. 오늘 좀 상담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좀 아프네요. 자, 오늘 한 분 상담 오시는 한 분한테 제가 무조건 올해는 게을러지세요 그랬거든요. 올해는 게을러지세요. 그랬더니 저 충분히 게으른데 또 게으르라고요? 그래서 네, 게을러지세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러는 거야. 올해는 별 수 없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을 잘 안 물어봐요. 일단 어느 정도 처음에 그분의 감정 상태를 먼저, 감정이라든가 현재 상태를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제 읽는 걸 우선으로 하는데, 그때야 물어본 거죠. 지금 뭐 하시냐? 그랬더니 취준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올해 아둥바둥 해봐야 그분이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거나 그건 아닌데, 대신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약간 마음엔 안 들더라도 임시적으로 할 일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좀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부지런해지면요, 그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루즈해지라는 의미에서 게을러지라고. 그러면 약간의 임시적인 그런 인턴이라든가 임시적인 어떤 뭐 단기간의 일이 될 수 있으나 알차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임시로라도 다른 거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루즈한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라고. 그게 이제 저는 제 의미에서는 루즈한 거였어요. 예. 그래서 9번 이거 제목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에너지로 넘쳐 흘러야 한다. 편안하게 있되 게으르지는 않아야 한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맞네요. 그쵸? 편안하게 있되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보세요. 왜냐면 어떤 게 게으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예, 긴장을 풀고 있어야 하지만 게으르지는 않아야 한다. 어머, 저 지금 소름 끼쳤어요. 제가 오술제 이 키워드는 못 외우거든요. 어머. 제가 오늘 상담에서 했던 말 그대로 나오는데요. 네.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분 그 1년을 막 이렇게 읽어가는데, 올해는 게을러야 되겠는데요? 계속 그랬거든요. 일단은 좀 릴렉스 하시고 게으르시는 게 낫겠어요. 막 그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아해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제가 되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딱 지금 이 의미였어요. 게으르되,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예, 어머, 신기하네요. 제가 해놓고서도 제가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부지런하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편하게 있되 게으르진 않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요, 너무 의욕이 넘쳐서, 오버돼갖고, 그것이 이제 오해를 사서 하극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교수님한테 완전 찍혀서, 좀 그분의 한 3, 4년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위기에 처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오늘의 주제는 그거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네. 이걸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안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편하고 무엇이 부지런하는 것인가. 남들 보기엔 게을러 보여도요, 내적으로는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게 무엇을 어디서 보냐면요, 이 남자분이요,
옷도 되게 잠옷처럼 편안하게 입었고요. 되게 팔짱 끼고 뭐랄까 편안한 모습을 있는 것 같지만요. 이분의 양말은요 빨개요. 빨갛고요. 모자는 부풀어 올랐어요.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냥 모자는 뭐겠어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신발은 황토색이에요. 안정성. 하지만 속에는 어때? 빨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백조나 오리가요. 겉으로는 유유하게 떠다니지만 아래에서는 되게 막 이거 있잖아요. 바쁜 거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남들 볼 땐 게을러 보이지만 나는 힘든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한 여인이 선물 박스를 받았어요. 남자한테 아주 로맨틱한 순간인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남자가 로맨틱하게 여자분한테 선물 박스 줬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어쨌거나 이 순간까지가 아마 행복할 거예요. 예, 이 선물 박스를 여는 순간 저는 왠지 오히려 그 좀 실망이라든가 그 환상적인 어떤 이런 로맨스적인 그것이 딱 깨지면서 현실로 확 돌아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선물을 딱 봤을 때 정말 마음에 들면 좋겠으나 마음에 안 들면 하면서 뭔가 컵이 하나 쫙 깨지는 느낌이 들 것 같은 상상이 안 드세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마음에 드는 걸 받는다 치더라도 그 선물 상자를 풀기 전에 그 설레임만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약간 그렇게도 들어요. 왠지 선물 상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자, 이거는 준비 완료 해놓고 뭔가 짜잔하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베스트 앨리스 와인 시크릿 맞나? 스피릿. 와, 이 여자의 그 자부심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자기만족적인 것도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 이렇게 잘해요 하고 왕관까지 썼어요. 맛있을지 이제 요게 좀 예, 이렇게 컵 9는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라든가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요런 이제 함정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카드 약간은 좀 비슷한 느낌 있죠. 되게 자신감에 찼다기보다는요 자기 행복이라고 자기 멋에 좀 빠졌다고 그래야 되나? 여기 보면은 이 여자분 생각이 너무 웃기잖아요. 닭모가지 잡고 닭이 맞나요? 그러네. 닭모가지 잡았더니 알이 뿅 나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똥폼을 잡았지만 여자분은 뭐지? 이런 꼴까닥 그런 느낌. 저걸 살려 죽여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예, 어쨌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면으로 지금 잠깐 보니까 여자분도 한껏 취했어요. 예, 그래서 이 취한 상태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시선을 볼 수 있어요. 멋져 보일까요? 술 취해서? 어쨌거나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정신은 아닌 거예요. 우리 술 마시면 아무래도 마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내 판단력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꼬맹이 카드에서는 볼까요? 물고기가 어이구 근데
되게 뭔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데 이 물고기가 앉은 컵이 너무 너무 불편해 보여요. 보기는 좋은데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도 이게 예술성으로 저는 갑자기 보였거든요. 9라는 숫자가 완벽성, 예술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예술이요. 그 보편 타당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장인 정신에 입각한 예, 마스터적인 예술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구분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이 해봤자 또 그쵸? 헤매면은 오히려 저기 하니까. 자, 컵 9에 어떤 기분 좋은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서 기쁨 채집이란 유인경 마담님의 기쁨 채집이란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인생의 즐거움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날마다 하나씩 기쁨을 채워가는 습관. 오늘 저의 기쁨은 볼펜이요. 물론 손님들이 주셨던 뭐 정성과 마음과 관심과 그리고 또 유튜브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제 밴드 회원님들 그리고 뭐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 아직은 이렇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구독자분들과 아주 찬찬히 저답게 예,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즐겁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뭔가 오늘 어떤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꽃과 그리고 이게 이제 아로마 그 스캔 뭐라죠? 아로마 디퓨저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제가 이 집에 이사 올 때 계약했던 부동산 안주인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잘 사시라고. 너무 좋지 않아요? 부동산 분이 예, 간혹 아버지 만나면은 원두 사실 때 이제 뭐 서비스로 주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주시고 예, 예, 상담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만 보면 괜히 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주신 건데 이제 여기 동그랗게 녹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녹는 것까지 기다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할 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마 제가 이 리딩이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 이게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쁨 채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짜잔. 아이고 전 보고야 말았어요. 읽어볼게요. 그래도 읽어볼게요. 저는 순간 안 읽고 싶었는데 예, 뭐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이 책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모르고요. 아마 읽었더라도 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어쨌거나 읽어볼게요. 많은 철학자나 현인들이 슬픔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한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고 황홀한 기쁨 다음에는 처절한 슬픔이 이어진단다. 눈물을 흘린 후 미소를 짓고 웃다가 오는 것처럼 세월호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을 담은 영화 생일에 출연한 배우 전도연의 연기를 보고 김지수 기자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전도연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가 아니라 슬픔 그 자체를 연기한다고 느꼈다. 슬픔이란 생물은 저러하구나. 창자의 마디가 끊어지고 체액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저 모습은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생 그 자체를 잃은 것이로구나. 왜 유독 슬픔만큼은 세상 끝까지 뻗쳐 있는 것인지, 왜 슬픔 뒤에는 다시 슬픔이 오는 것인지, 왜 우는 자는 마음껏 울게 해야 하는지 점점 납득이 되어갔다.
전도연을 통해 우리는 유가족이라는 덩어리에서 생략되었던 개별적 슬픔의 맨 얼굴을 목격한다. 김지수 기자는 이를 슬픔을 공부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했다. 어둡고 갑갑한 터널을 지나야 밝은 햇살에 감사하듯, 아파본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듯, 떨어져 있을 때의 그리움이 만남을 더욱 반갑게 하듯, 허기와 공복을 체험한 후에 주먹밥 하나가 꿀맛이듯, 진정한 기쁨은 고통이나 슬픔 뒤에 나타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수 원장은 어지간한 미술사학자 부럽지 않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화가들의 면면한 작품 세계도 훤히 꿰뚫고 있다. 알고 보니 병에 걸렸을 때 평소 관심만 갖고 있던 미술사를 고대부터 차근차근 공부했단다. 그림 하나에 담긴 역사, 암호 같은 키워드, 화가들의 독특한 화풍을 공부하는 기쁨이 투병의 슬픔 뒤에 찾아왔다고 했다. 어머, 저 오늘 이 얘기 했었는데 우리 손님하고 제가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것을 왜냐면 젊잖아요. 전 젊은 손님들도 많고 뭐 나이 드신 분들 많고 하긴 하지만 대체로 젊은 손님들하고 많고요. 소통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겪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타로에서 나온 의미를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본인이 당장 그 나에게 지금 닥친 그 현실 있잖아요. 그 현실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알면서도 사실 현실에서 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해하지 못해서 되게 힘든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정말 많이 제 나름대로 또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 시작할 땐 좀 슬펐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슬픔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솔직히 암담했어요. 네, 그거를 그래 뭐 아픔은 그냥 힘듦으로 극복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컬러링 북을 낼 때도 정말 이게 내게 된 계기가요, 이분이 미술사, 이 정신과 의사였나요? 정형외과 의사였나요? 이분이 투병 생활에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미술사를 공부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잃고 그 암담함에 시작했던 색칠 공부가 컬러링 북을 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손님하고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지금 연필 깎이가 어디 갔을까요? 그분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 하나 되지가 않았는데 그거를 너무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인정하기가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남녀노소 나이에 불구하고 다 오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사주 자체가 화가 강해요. 화가 강한데 그걸 조절해주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내 안에서요 절절절절 끌어올라요. 이거는 진짜 그게 왜 안 돼?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정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한테는 상담을 할 때 정말
이해하세요라는 말로는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지혜의 슬기로운 어떤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때 이제 조금 누그러지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공감대를 형성해 줄 필요도 있고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그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 훨씬 이해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저희 경우는 정말 질풍노도의 20대를 예, 지났기 때문에 20대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참 다들 뭐 고생 한번 안 했을 것 같다라든가 뭐 되게 편하게 지냈을 것 같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만큼 제가 해맑은 순진하고 해맑은 이제 덕분이겠죠. 예. 근데 정말 많이 다시 겪을 만큼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게 제 나름대로는 승화돼서 나오는 건데, 굳이 그래요. 정말 아파본 입장에서는요, 그 아프다는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 있죠. 당했어? 이게 부질없는 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절대 당하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인정하는 과정에서요,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제 오신 그 젊은 처자가 딱 지금 그 단계에서의 엄청난 갈등에서 헤매고 있으셨죠.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작년에 겪었던 과정과 상당히 비슷한 과정을 겪고 계셨거든요. 물론 제가 겪은 거에 비하면 어떤 사례라는 게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례라는 게 있어요. 그 사례적으로 보면 뭐 제가 겪었던 거에 비하면은 뭐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예, 강하진 않아. 하지만 절대 3살짜리 어린아이는요, 진짜 자기의 어떤 그런 거잖아. 장난감 하나 안 사줘도요, 그 아이한테는 세상이 무너지거든요. 예, 그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난 최고로 힘들고 아프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최고입니다. 왜냐면 굳은 살이 없잖아요. 굳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 예. 그래서 엄청 그 말도 못하고 자존심도 엄청 센데 털어놓지도 못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는 못하겠고, 그 마음이 다 전달은 되지만 아직은 울면서 무너질 단계가 아니었기에 예,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분 같은 경우, 자꾸 그 친구라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뭐 빨리빨리 말을 하다 보고 막 그러다 보면은 좀 말투가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건방져 보일까봐 걱정, 좀 갑자기 순간, 예, 그게 발동이 됐어요. 삐요 이렇게. 근데, 좀, 이제 어린 분이시다 보니까,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편안하게, 저도 좀 긴장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알지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심술이 나서. 그래서 근데
체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딱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오신 분이 유독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난 괜찮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안 괜찮지만 나는 지금 의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죠. 제가 언제였던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펐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좀 남자 같은 기질이 있어서요. 남 걱정시킨다거나 특히 가족한테 약간 걱정시키는 어떤 그런 거를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약한 모습을 안 보여요. 저희 이제 가족들한테. 그게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병화 기질이라서 태양의 기질이라 좀 그 자존심 가온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참 그래서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번 터지면 자기가 수습이 안 된다거나 주체를 못해서 그 자기의 어떤 일상이 다 흐트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읽혀져서 함부로 막 너무 파고들어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파고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상담 내담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애초에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가야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먼저 딱 건드려 버리면은 그마저도 얘기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거 감지를 조금 그런데 예민한 편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딱 적당선까지만 털어놓게끔 그 단계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털어놓고 싶을 때 와야 되는데 오늘 딱 보니까 오늘은 다 털어놓으면은 너무 무너져서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거기까지 하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약간은 사실은 터지기 일부 직전 그래서 이게 되게 속은 썩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누구 속도 누가 알겠어요. 당사자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남의 아픔이나 힘든 거를요 다 알아봤자 서로 불편해요. 그럴 때는 좀 모른 척 해주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약간 그런 것들. 여기 참 디테일하게 여기 칠하다 보니까 또 집중해갖고 말이 안 나와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 완벽주의 기질.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재주가 없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다기보다는 제가 재주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오늘 MBTI를 오늘 그 과제에 MBTI 그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검사해서 제출하는 게 있어서 분석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자기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좀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그냥 항상 저는 이제는 좀 손님들의 항상 그런 이야기라든가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 이슈만 계속 했잖아요. 이제는 근데 오늘은 제 자신에 대한 한번 재평가 스스로 재평가를 할 수 있었던 너무나 감사한 그래서 이 숙제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 마음의 부담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또
정말 의미 있게 숙제를 해서 마무리가 너무너무 좀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래나? 조금만. 이 커튼이요. 이게 이제 되게 높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유난히 높이 되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고 가려졌다거나,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커튼이 아니라 테이블보인데 되게 막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은 비밀이 있다거나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로 칠할까? 이걸로 칠할까? 무슨 색을 칠해야 될까요? 일단 옅은 색으로 먼저. 이거 칠하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은큼해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9번 수는요, 사실은 눈그랭이 숫자이기도 해요. 능글능글하다 그러죠. 이 아저씨 능글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뭔가 감춘 것 같은, 비밀이 있을 것 같은. 자, 비밀스러운 인물도 있죠. 여사제. 그래서 여사제와 은둔자는 약간 능글능글하다거나 음흉하다거나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신비스러운 거고요. 또 뭔가 좀 현자처럼 왜 그런 좀 과묵함이라든가 이 초월함 이런 걸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린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여사제도 그렇고 은둔자 9번이니까 은둔자 비슷한 성향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사제도 그렇고 은둔자도 그렇고요. 그냥 굳이 얘기를 안 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아요. 여사제는 여사제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속을 들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사제는 조금 이제 더 방어적인 느낌이랄까? 방어적인 느낌이랄까? 차가운 느낌이랄까? 그런 비밀스러운 느낌이고요. 이 9번인 은둔자는 비밀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감추는 듯한 느낌? 왜 말 안 하지?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감추는 거 뭐 비슷한가요? 근데 은둔자는 어쨌거나 그래요. 조금 회피해서 속을 알 수 없어요. 여사제는 회피보다는요, 아예 감쪽같이 안 비춘다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거나 약간 그게 조금 더 섬세하죠. 근데 은둔자는 좀 능글맞아요.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속을 알 수 없어요, 진짜 둘 다. 배가 고프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사실. 이제 고백인데요. 저 배가 지금 너무 많이 고파요. 오늘 한 끼 먹고 계속 못 먹었거든요, 밥을. 식사를 계속 못 먹었더니 배가 무진장하게 고프네요. 그러니 말이 나오나. 어쨌거나. 그래서 은둔자는 좀 그래요. 이 9번도 그렇다란 얘기죠. 이 장막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감춘 게 그닥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남들이, 이거는 이제 나란히 있는 컵들은 이제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 내가 혼자가 아니란 얘기죠. 주변에서 이 은둔자한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라,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은둔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롭다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또 딱 중간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한 입지를 가졌다던가 결코 그렇게 뭐 곤란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운으로 보더라도 은둔자 같은 경우에 뭐 돈이 없다거나 그런데요. 아니요. 은둔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하우가 있으면요. 돈 잘 벌어요. 예. 그래서 공을 들여서 노하우를 쌓는 그런 직업군에 있으면 생각지 않게 은근히 대박 마스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이렇게 뭔가 없어 보여도 은근히 뭔가 가진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뭔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이제 뭐 돈이라기보다는요, 뭐 땅, 건물, 아니면 인증서, 뭐 이렇게 자격, 그래서 그게 돈이 된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이 속 편한 데는 뭔가 믿는 구석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은둔자들은요, 진짜 있어서 여유로운 것도 있지만요, 없는데도 여유로운 경우, 그렇게 되면 속죠. 다른 사람들이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사실 은둔자의 성향 사람들이요, 좀 뒤통수 치고 사기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게 능글 맞아서 연기를 잘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사기꾼 유형이 뭐 은둔자만 있어요. 원래는 마법사가 대표적인데, 근데 은둔자들도요, 되게 연기라든가 능글맞게 자신의 그 위장을 잘해서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튼이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좀 상징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조금 길게 얘기 드렸어요. 예. 그래서 타로 카드는 이 그림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림을 느끼는 작업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칠하면서 또 새롭게 보이는 게 많으니까 요즘 타로 공부를 좀 다시 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칠하면서도 말을 제가 자꾸 버벅 잘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 막 전 계속 하면서 느끼거든요. 아, 여기에서 막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저 혼자 막 상상을 하면서 칠하다 보니까 제가 집중을 엉뚱한 데 하고 있죠. 촬영을 하면 촬영에다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색칠에다가만 집중하고 그냥 알려줘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거 색칠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매력있어요. 칠하다 보면은 여기 더 칠하면 더 좋겠다, 막 이렇게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예, 좋습니다. 이 커튼에 이 결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을 보다 보니까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나 이런 걸 잘 안 보는 게, 한번 관심 가져서 빠져들면요, 제어가 안 돼요. 막 그럼 제 직업을 몇 번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막 드라마, 영화 이런 거를 사실은 그렇게 잘 보지는 않거든요. 너무 동요가 돼갖고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컵이 서 있는 데는 색깔이 조금 옅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진해요. 그래서 음향이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재밌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다 똑같은 색이라고 인식했거든요. 여기를 제대로 안 보고. 근데 칠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음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 보여지네요. 그리고 커튼 여기 천이요, 고르게 잘 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왠지 여기가 출입구 같은 거, 여기가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허술해요. 은둔자가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안목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9번, 은둔자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9번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요, 배우지 않아도 어깨 너머로 조금 알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다던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안 배운다거나, 그래서 고생을 하죠. 근데 그래서 또 노하우를 쌓고 자기만의 전문가가 되기도 해요. 남들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약간 편법적인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쉽겠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덤벼내도 생각보다 안 쉬워. 근데 그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거기서 오는 또 의외의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말이 자꾸 꼬여.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또 말도 왜 그렇게 했을까나 모르겠지만 제 말투가 조금 좀 많이 고칠게요. 왜냐면 상담할 때는 상담할 때 뭐 이게 무시하는 말투가 아니라 충분히 손님한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해요. 제가 말투가 좀 말하다 보면 좀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말실수 이게 좀 다소 그럴 수 있다고 양해를 항상 좀 구하는 편이거든요. 예, 좀 내가 너무 속된 말로 버릇없게 건방지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세요. 제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하지만 이 유튜브는 너무 다수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치 많이 보게 되네요. 자, 메시지를 주세요. 어머, 예쁜 거 나왔어요. Spread the light. 뭐냐? 빛을 퍼뜨려라. 여긴 10개, 11개 이렇게 됐나 보다. 이게 요정들이에요. 요정들. 너무 귀여운 요정들이 반딧불이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영을 사랑한다고 말하라. 말을 크게 함을 두려 말래요. 눈치 보지 말래요. 그냥 하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네. 네. 항상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 말투가 다소 거슬리는 분들이 있다면 좀 양해를 구할게요. 조금 더 안정된 말투로 거듭나기를. 이제 여기 반 정도 투명해졌네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내일을 위해 나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뽑아볼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카드 봅시다. 막대 여왕이에요. 자, 오지랖 여왕에다가 능력은 있지만 오버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내일이 아니겠죠. 오늘 저겠죠. 그러네요. 배는 고프다는데 배가 고파서 더 그런가? 이게 있어요. 저는 바쁠 때 더 힘이 나더라고요. 천하무적이 돼요. 예, 그래서 워커홀릭인가 봐요. 무대뽀요. 약간 오지랖, 푼수? 분수?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인간적이라고 볼게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자신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빈틈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막대 여왕을 참 인간적인 여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 좀 피곤할 때 있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켜 베이스. 이제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아니구나. 5개 남았지만 오늘이 9니까 하나를 더하면 10이 되잖아요. 그쵸? 내일의 이 컵 베이스 정수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아이고야. 검2가 나왔어요. 뭘까요? 자, 이 카드는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얘기하거든요. 머리로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애매모호함을 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좀 느껴보는 거죠. 내 자신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토요일이죠. 내일 수업 있고 지금으로서는 뭐 스케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보고서는 한번 볼게요. 월드구나. 내일 조언으로 월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완성이잖아요. 뭔가 완성을 이룬다, 끝맺음을 한다, 마무리를 한다. 주말이니까 마무리하라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읽을 때 가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남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예, 당신 할 만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도, 그러니까 주제를 알라. 이것처럼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만일 수 있거든요. 욕심일 수 있고요. 너무 잘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내 능력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꺼내게 해줬나 봐요. 예. 그래서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고 날카로워질 수 있는 그것을 잘 견뎌서 넘어가라는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네요. 예, 저는 이게 나온 이유를 살짝 알 것 같아요. 예, 제가 컨디션으로 아픈 건 아니고요. 컨디션적으로 약간 이 시기예요. 이 시기라는 게 여자의 그 매직 그건 아니고요. 예, 약간 증후군이 있는 시기예요. 맞네. 릴렉스하게 뭐 즐겁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차 한잔 나눠 마시면서 즐겁게 지내봅시다. 내일이요. 오늘 제가 과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MBTI를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아까 인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요 ISTP라고 해서 백과사전형이래요. 저도 예, 그래서 저의 그 성향이 조용하고 과묵하고 절제된 호기심으로 인생을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과 도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래요?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저는 도구를 잘 다룬다고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완성도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빨리빨리 익숙해지고 약간 쓸모있게 이렇게 딱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적응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제 스스로 여기서 하는 말과 제 스스로를 비교를 계속 해봤거든요. 그리고 죄송해요. 말이 없으면 저 진짜 말이 없는데 왜 이렇게 수다 떤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형이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발휘하지 않으며 일과 관계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직접 뛰어들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되게 공감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라든가 요즘 패턴이 이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럴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일까?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한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며 이거 완전 찔리는 이야기. 사람에 따라 사실적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하길 좋아하며 기계를 만지거나 인간관계나 객관적인 원리에 관심이 많다. 예, 연장, 도구, 기계를 다루는데 뛰어나며 사실들을 조직화하는 재능이 많으므로 법률, 경제, 마케팅, 판매, 통계 분야의 능력을 발휘한다.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느낌이나 감정, 타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제가 가장 지금 보면은요, 여기에서 전혀 다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인의 그걸 관찰도 하고 느끼는 것도 되게 예민하고 제 알아채기는 되게 잘 알아채는데요. 그거를 입 밖으로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딱 나와서 되게 위안받았어요. 예. 그래서 소비 성향이 많다. 예, 전 좀 그게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투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본다거나 그런 데 투자하는 걸 좀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상대방 기분 때문에 하지 않는다. 어쩌면 좋아요. 예, 일반적으로 조용한 편이나 필요에 따라 사교적이다. 맞아요. 예, 손재주가 뛰어나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평균. 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맞아요.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다. 예, 맞아요. 저 20대 때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언제든 그래서 제가 바보잖아요. 언제든 보따리 쌀 수 있는. 근데 아직도 이 기질이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상담을 하고 나서는 약간 이런 충동적일 필요가 없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보따리 쌀 일이 없더라고요. 틀에 박힌 생활을 싫어한다. 이 또한 제가 이거 정말 심했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을 못했었는데 이 타로를 통해서 많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많이 훈련이 됐죠. 타로를 진짜 앉아서 하루에 7, 80, 100질문, 150질문까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0명, 하루에 100명 정도 상담을 했다란 얘기예요. 150 정도, 150질문 정도 했으면 거의 100분 정도 상담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하루에 그렇게 매일매일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말이 없고 내색을 않는다. 이게 약간 이거예요. 컵 9 같은 성향인데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좀 많이 말이 없고 내색을 안 하는 게 진짜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표현하는 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객관적 원리에 관심 많다. 저 진짜 이 타로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객관적 원리가 딱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게 사실은 타로거든요. 점이라고 하지만 되게 과학적인 점입니다. 도구를 다루는 데 관심이 있다. 예, 이 카드가 일종의 도구죠. 도구를 다루는 거죠. 느낌과 감정, 타인에 대한 마음, 이거 아까 나왔었고, 정의감이 있으나 직설적인 말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저 어디 사주 보러 가면 맨날 이 얘기 들었었거든요. 말 함부로 해서 상대방한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투가 한 번씩 조금 안 좋겠구나, 자진납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는데 거기다가 핵심이라든가 좀 그 사람으로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너무 팩트를 확 찔러버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그렇다라는 걸 인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좀 예리하다거나 예민하다거나 민감하다거나, 그리고 민감한 부분을 잘 건드린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이 타로 상담을 하는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타로 상담을 해서 쓰니까 오히려 손님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돼서 좋더라고요. 정의감이 있으나 직설적인 말로, 그쵸.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아까 나왔고요. 저 이제 충동 잘 안 해요. 그때 한 번씩은 나오기는 하는데요. 웬만하면 잘 안 하긴 하지만 그 기질이라든가 그 에너지는 있긴 있더라고요. 정리를 요하는 일을 잘 해낸다. 제가 조금 집요하게 하거든요. 타로를 할 때. 예. 완전히 곱씹어요. 타인의 일에 무관심한 편이다. 예, 그래서 타로 처음 적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타인의 그런 생활이나 얘기나 고민을 듣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런 거 듣는 게 조금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하고 관심이 없는데 들어야 되는 게 힘들더라고요. 무언가 스릴을 즐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는 아닌데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긍정은 있어요. 예, 근데 즐긴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닥치면은요,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심 분야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예, 저 이런 편중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 분야 외에는 그래서 일반 이제 친구나 사교 모임을 못 가요. 왜냐면 제가 관심 있는 거 통하지 않으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담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사교적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남의 말에 관심 없죠. 정밀하니까 뭐 하나 들으면 재미로 말했는데 막 죽자고 달려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교적인 모임에 가면은 조금 힘들어요. 예. 생각은 적극적인데 행동은 소극적이다. 이 덕에 트러블이 많이 안 나죠. 조용히 우리 속된 말 짜그러져 있는다 그러잖아요. 조용히 제 분위기가 아니면요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하고. 노력을 절약하면서 일의 능률을 높인다. 이건 가성비잖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일의 노력 대비 일을 조금 예,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예, 그게 좀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땐 게으르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 결과지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게 왜 읽어드렸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무료로 이 사이트에 많더라고요. 이게 하나씩 읽으면서요. 아,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이랬구나. 어느새 나는 이랬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게 고쳐졌구나. 왜 고쳐졌지? 이러면서 재탐색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예, 오늘은 조금 말도 길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모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나한테 많이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예, 이렇게 보듬어 주면요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그래요. 너무 야하게 보듬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해주시고 내일 토요일인데 쉬시는 분들은 잘 쉬시고 오랜만에 올빼미처럼 뭐 밤을 지새도 좋으시고요. 저도 오늘 맥주 한잔 하고 싶지만 아직은 감기가 덜 나갔고 코로나 때문에 몸 관리를 철저히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저의 부질없어 보이는 수다지만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